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발목이 퉁퉁 붓는 증상,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죠?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매일 드시는 그 채소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식단까지 챙겨드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을 드셨거든요. TV에서 시금치가 몸에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옆구리가 찌르는 듯 아프기 시작했어요. 참다 응급실에 가셨는데 신장에 결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평소에 시금치 자주 드세요? 그분은 그제야 알았어요. 건강하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알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장 건강 회복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콩팥, 신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정수기가 오래 쓰면서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이 제대로 안 걸러지겠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잘못된 음식을 계속 드시면 콩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막히고 손상되기 시작해요. 그럼 피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독소가 쌓이고 결국 온몸이 붓고 피로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콩팥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망가져요. 그래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는 사례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좋다고요? 근데요, 검사해보면 이미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만 보거든요. 그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괜찮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식단부터 바로 잡아드리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저는 28년 경력의 신장내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평생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60대 중반에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의대생이었어요. 아버지가 투석실에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이 분야에 바치겠다고요. 그래서 지난 28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밥상을 하나하나 점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열심히 드시다가 콩팥을 망가뜨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30년 가까이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내용을 여러분께 솔직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콩팥을 아작내는 최악의 야채 4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왜요?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TV에서도 시금치가 철분 많고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시금치가 정말 좋은 채소예요. 근데요,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달라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신장결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신장결석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심하면 응급실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시금치를 매일 드시는 분들 중에서 신장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나물 이런 걸 자주 드시는 분들이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옥살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몸속에 쌓이고 그게 결석으로 변하는 겁니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이 많았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먹는데 왜 결석이 자꾸 생겨요? 물어보면 10중 8구 시금치를 자주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시금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세요. 그것도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잠깐만요. 중요한 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시금치뿐만 아니라 근대, 비트, 대황 같은 채소도 옥살산이 많아요. 이것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양송이 버섯입니다. 버섯이 몸에 안 좋다고요? 이것도 놀라실 거예요. 양송이 버섯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퓨린이 몸속에서 분해되면 요산이 됩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통풍이 생길 수 있어요. 발가락 관절이 퉁퉁 붓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병이죠. 둘째, 콩팥 요산 결석이 쌓여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6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요산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내려가고요. 그래서 제가 식단을 물어봤죠. 평소에 뭘 자주 드세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매일 양송이 버섯 볶음 먹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양송이 버섯을 끊으시라고 했더니 2개월 만에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모든 버섯이 나쁜 건 아니에요.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은 괜찮습니다. 근데 양송이 버섯만큼은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네? 감자하고 고구마도요? 네, 맞습니다. 감자와 고구마에는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좋은 영양소입니다. 혈압도 낮춰주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달라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럼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고 오시는 분들, 검사해보면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은 거예요. 평소에 뭐 드셨어요? 고구마 쪄서 간식으로 매일 먹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군고구마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 매일 여러 개씩 드시면 안 됩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자조림, 감자국 이런 거 자주 드시면 칼륨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꼭 감자나 고구마를 드셔야 한다면 물에 담가서 칼륨을 빼내는 방법이 있어요. 얇게 썰어서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리하시면 칼륨 함량을 30에서 4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토마토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토마토를 농축해서 만들다 보니까 칼륨 농도가 훨씬 높거든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토마토 주스가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TV에서 토마토가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매일 토마토 주스 2잔씩 드셨대요. 3개월 정도 드셨을까요?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리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어요. 토마토 주스를 끊으시고 칼륨 배출약을 드시니까 괜찮아지셨죠. 근데 만약 조금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한두 조각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 소스처럼 가공된 형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야채 4가지였습니다. 시금치, 양송이버섯, 감자, 고구마, 토마토.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채소를 먹어야 건강한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는 정말 신장에 좋은 채소예요. 일단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96%나 돼요. 물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이를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콩팥을 씻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수분이 많으니까 소변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게 오이예요. 매일 오이 1개씩 드세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오이 냉국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실제로 3개월만 꾸준히 드시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이에는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콩팥이 망가지는 건 대부분 염증 때문입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콩팥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정말 만능 채소예요. 칼륨도 낮고 위장에도 좋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특히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손상된 콩팥 조직을 회복하는데 양배추가 도움이 돼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65세 여성분이었는데 만성 신부전 초기 단계였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1.5 정도 나왔거든요. 제가 이분께 양배추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양배추 쌈으로 드시거나 양배추 샐러드로 드시라고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수치가 1.2로 떨어져 있었어요. 물론 양배추만을 효과는 아닙니다. 약물 치료도 함께 했고 전체적인 식단 관리도 하셨거든요. 근데 양배추가 분명히 도움이 됐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아요. 근데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세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죠. 이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하는데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해요. 콩팥이 손상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콩팥 세포를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근도 칼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시금치나 감자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고 찌거나 삶아서 드셔도 좋아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당근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져요. 올리브유나 들기름 살짝 두르고 볶아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무입니다. 무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채소죠. 무국, 무나물, 깍두기 다양하게 드시잖아요. 무가 콩팥에 왜 좋냐면요. 이뇨작용이 있어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해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도 잘 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무즙은 정말 좋아요. 아침에 공복에 무즙 1잔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직접 무즙 드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 부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얼굴 붓기도 빠지고 발목 붓기도 빠지고요. 무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익혀서 드셔도 좋아요. 근데 너무 짜게 조리하면 안 돼요. 소금은 콩팥의 적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밥상을 공개할게요. 28년 동안 신장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 역시 제 콩팥을 지키기 위해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셔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 물은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합니다. 현미밥 반 공기, 오이 생채, 양배추쌈, 된장찌개, 근데 저염 된장으로 만들어요. 계란 1개. 시금치나 감자는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먹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백반집 가서도 반찬을 가려서 먹어요. 당근 반찬, 무나물, 오이 무침 이런 걸 주로 먹고요. 감자조림이나 시금치 나물은 안 먹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먹어요. 현미죽이나 야채죽에 무나물, 오이냉국 이런 걸로 간단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오이 1개나 당근 스틱을 먹어요. 하루에 물은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십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콩팥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마시면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소금을 정말 적게 먹는다는 겁니다. 소금은 콩팥의 최대의 적이에요. 염분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은 국물을 거의 안 먹어요. 건더기만 먹습니다. 김치도 물에 살짝 헹궈서 먹고요. 이렇게 30년 가까이 먹다 보니까 이제는 몸이 자동으로 가려서 먹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이미 콩팥이 많이 안 좋은데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먹으면 나아질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간은 재생이 되는데 콩팥은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근데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막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콩팥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만성신부전 진단받고도 10년, 20년 이상 투석 안 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식단을 철저하게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건 절대 안 맞고 먹어야 하는 건 꾸준히 먹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사 받으시고 약 처방 받으시면 꼭 드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콩팥은 충분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한 분 더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 중에 62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콩팥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8까지 올라갔었어요. 의사들끼리는 이런 말을 해요. 3.0 넘으면 투석 준비해야 한다. 그만큼 위험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시금치, 양송이버섯, 감자, 고구마, 토마토 다 끊으시고 오이, 양배추, 당근, 무 위주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정말 적게 드셨어요. 하루에 5g도 안 되게 드셨을 거예요.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도 하셨어요. 1년 후에 검사했더니요. 크레아티닌이 2.3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이분은 투석 안 하고 잘 지니고 계세요. 물론 완치는 아니에요. 여전히 약은 드셔야 하고 식단 관리도 계속하셔야 해요. 근데 투석 안 하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손주들도 돌보시고 이만하면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콩팥이 망다져서 투석실에 가는 것과 건강하게 자식들 걱정 안 시키면 사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식단만 바꾸어도 절반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금치, 양송이버섯, 감자고구마, 토마토는 줄이세요. 대신 오이, 양배추, 당근, 무를 매일 드세요. 그리고 소금은 최대한 적게 드세요. 하루 5g 이하로요. 물은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시고요. 이것만 지켜도 콩팥은 훨씬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가 새 출발이에요. 나이 때문이라고 이미 늦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